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남 8대 공약, 국정과제 반영 가능성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남의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발표했던 전남 공약은 크게 8가지. 무한국제공항 육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으로 전남도가 건의해온 현안 가운데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이 목포를 멋진 세계적인 해양 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멋지게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흑산공항 건설을 비롯해 장흥과 고흥, 완도와 해남을 잇는 연륙 연도교 건설 등을 약속해온 상황. 전라남도는 이 같은 공약들을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국정과제에 꼭 반영해야 할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립의과대 설립,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현안을 인수위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공직자와 함께 지역 정치인, 인수위 참여하는 부처 공무원,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현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호남 인사는 전북 출신 1명 외에는 찾을 수 없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호남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며 구애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 얼만큼 지켜질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에 있는 한 주유소. 차량들이 기름을 채우러 들어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90원. 한시 5만 원씩 넣는데 두 줄금밖에 안 돼. 또 금방 달아져온 것 같아.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 1월 중순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딱 그랬다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 이제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겠다고. 기름값을 결정짓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9일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았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주요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 등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런 불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적어도 2주 정도가 걸려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가격 전략을 피시는 분들은 가격을 내리시겠지만 비싸게 팔고 있는 주유소들은 가격 추이를 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올라가면 거기서 더 올리실 거고. 계속되는 고유가에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조 19년 1795년에 왕명으로 간행된 이순신의 6.5 전집인 충무전서는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장계와 난중일기 등이 수록된 총 14권의 귀중한 임난 자료입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 전후 1년 반 동안 작성된 영국군 수병의 항해 일지와 당시 영국에서 발간된 잡지 더 그래픽의 한 페이지는 거문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편찬된 소설 회본 태압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다룬 84권의 책자가 나무 상자에 담겨 있는데 임난의 장면을 묘사한 사파가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1887년 3.1포 소라포 등 순천부에 속해 있던 여수 지역 진율미 등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는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여수시가 본격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815점이 수집돼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희 여수 시립박물관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 다루고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대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수 지역과 관련된 자료라면 무조건 다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280억 원을 들여 웅천 이순신 공원 내에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향토사 자료를 더 수집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 유물들이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귀중한 자료라며 시립박물관 개관 이전이라도 인근 지역 박물관에 대여해 전시하기로 하고 국립광주박물관에 38점의 유물을 처음으로 빌려줬습니다. 올 연말 시립박물관 착공을 앞두고 지역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귀중한 유물들이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마치 새하얀 물감을 찍어놓은 듯 백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본격적인 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매화나무가 알록달록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든 상춘객들도 봄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연 앞에 강이 흐르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생기가 있는 마을이다. 하지만 매화마을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진 않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양 매화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상가와 매실농가들은 축제가 취소된 근래 들어 방문객이 확연히 감소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처음꽃이라 사람들이 봄을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판매가 잘 되는 편인데 그동안 안 열려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광양시는 오미크론발 확산세에 따라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화마을 일원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하고 상춘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 소독하는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광양 매화축제뿐만 아니라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와 구례 산수유 축제 등 올해도 전국 꽃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올해는 축제가 열릴까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공사장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한창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건물 천장을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 대부분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불감증이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화나 장갑 등 안전장비를 직접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방진 마스크 막 하나에 4,000원, 5,000원 막 이런 거 줘야 되는데 그냥 100원짜리 마스크 주면서 방진 마스크 사인시키고 사진만 그렇게 찍어놓고 50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이런 안전장구, 안전보호구, 기타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난해 전남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9명. 인구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비율도 전남은 0.7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남은 전체 사업장 가운데 87%가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 노동계 등은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은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5월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 운영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2년 가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남 인구는 183만 명. 지난 2005년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 줄어들고 노령 인구 비중은 2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고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늦게나마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해마다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군이 지정됐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발굴하면 이를 평가해 각 지자체마다 2년 동안 최대 280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몫으로 8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해마다 2,400억 원, 10년간 2조 4천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도 지방 활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먼저 시행한 일본은 연간 6조 원이 넘는 고향세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고향세가 날로 쪼그라드는 지방 재정에 오랜 가뭄 속 단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